법학개론 10주차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법성 조각사에 관한 조문들을 보시면요. 제20조에서 정당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행위의 내용을 보시면요. 관련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안이냐면요. 피고인이 방송국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란에 작성하고 게시한 글 중에 일부 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표현은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어떤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등의 모욕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모욕죄가 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의 타당함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이제 과격한 표현이 쓰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정도만으로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정당 행위로서 모욕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여기 도 2003도 397은 이제 판례 번호가 되겠고요. 여기서 도는 형사사건의 3심, 형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되겠습니다. 형사사건의 1심 판결은 고가 되고요. 2심은 노, 3심 판결이 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형법 20조에서 정당 행위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설시한 대법원의 판시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통해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액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며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정당 행위와 관련된 판결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해 야간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피고인과 열려는 피해자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해서 상해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형법 21조에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당방위 조문을 살펴보시면 제1항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부정 대 정해 관계입니다. 타인의 침해가 부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방어 행위가 정당해야 합니다. 이항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정당방위의 정도가 과잉됐을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의적 감면 사유가 되겠습니다. 제3항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또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1조 정당방위에 관한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요.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 데에 격분하여 아내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살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였습니다. 싸움의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싸움에서 방어 행위와 공격 행위가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긴급피난은요. 형법 제2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대정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방위의 차이점이 되겠고요. 긴급피난과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미리 선박을 이동시키지 않고 있던 사이에 태풍을 만나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사회 통념상 가장 적절하고 필요 불가결한 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선박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그 김양식장 등의 피해를 입힌 사안인데요. 이 경우 이제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느냐와 관련하여 그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해치 우려가 현저할 뿐만 아니라 기형아 내지 불구하를 최소화하는 가능성마저도 없지 않다는 판단하에 부득이 취하게 된 낙태 수술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23조에서는 자구행위가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요.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존하기 불능한 경우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하는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건조물에 관하여 이 건조물에 대해서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는데요. 관리인이 있음에도 그 위 건조물의 자물쇠를 세톱으로 절단하고 침입한 소유는 주거침입죄가 건조물의 침입죄가 성립되고요. 법정 절차에 의해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 곤란하거나 권리의 실행불능,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판례입니다.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데요. 처분에 써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요, 위법성이 조각되는데요.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처벌이 됩니다. 정당방위부터 보시면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구별과 관련해서 같은 점은요, 현재의 위난에 대한 긴급행위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는 부정대 정해관계에 있습니다.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부정대 정해관계에 있는 것이 정당방위고요. 긴급피난은 정대정 둘 다 위법하지 않은 행위입니다. 정당방위는 이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이때의 침해는요, 사람의 침해, 동물인 경우에는 동물을 사주한, 사람이 사주한 경우에 정당방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싸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방어행위와 동시에 공격행위도 일어나기 때문이고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위법성에 조각됩니다. 긴급피난은 둘 다 정대 정의 관계입니다. 위법성에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이제 다수의 입장이고요. 자구행위 같은 경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해서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겠습니다. 피해자의 승낙은 처벌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하고요. 피해자의 승낙이 처벌되는 경우는 이제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